네, 진짜 쉬운 진단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마음껏 풀어주세요. 매수 고민, 매도 고민, 그리고 더 살까요? 아니면은 좀 분할로 매도를 할까요? 종목을 갈아탈까요?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뉴스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쪽집게 과외하듯이 콕 집어서 친절하게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 자세하게 질문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은 필수, 그리고 추가 질문은 옵션.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옆에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실시간 전화 상담 02-325-8200번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사 좀 간략하게만 좀 나눠볼게요. 오늘 서원희님이 일찌감치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부자대전님, 동그라미님 반갑습니다. 고절가님 오늘 오셨어요. 그리고 김미양님, 손 팀장님이시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글 바로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지연님, 레이나님, 진수님 오셨습니다. 하늘이님도 출석 체크합니다. 무수님 손인사 반갑습니다. 양태진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예, 연결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한국콜마를 5만 1,000원에 30% 매입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매입했는데 여태까지 자꾸 실적이 안 올라가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가서 갖고 있어야 되는지 더 나도 팔아야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30%를 한 번에 10월 달에 다 사신 거세요? 예. 샀다 팔았다 전혀 없으셨고요? 예. 그러면 한때는 한 57,000원, 이렇게 되면 수익이 한 10% 이상 나셨을 텐데 그때는 여러 번 안 파셨어요? 목표가가 더 높으셨나요? 7만 5천 원까지 간다 그래가지고서는 안 팔았죠. 75,000원이 그럼 목표 주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기간은 여유 좀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5,000원 될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한국콜마입니다. 시청자님 5만 1,000원에 비중이 30%, 비중이 지금 낮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화장품 중에서 굳이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 원료 기업들은 어떤 중국과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훼손됐거든요. 근데 어떤 OEM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를 굉장히 관심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자주 검색을 했는데 실적 훼손에 대한 전망이 된다는 리포트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죄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든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화장품이 잘 팔리는 어떤 베스트셀러들은 팔리겠지만 그 외에 제품들이 조금 침체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맥스보다 한국콜마가 조금 재무제표상으로 훼손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연우를 인수하기 위한 비용이 조금 들어간 것이 그 영향이 됐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실적이 많이 뭉개졌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분기상으로 등락날락하는 실적, 그러면서도 이제 좀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에 한국콜마가 연우를 자회사 편입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1분기랑 2분기, 3분기 이제 코스맥스 따라서 실적이 나오다가 4분기에 뚝 떨어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실적이 나온 이유는 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런 비용 지출이 그 영향이 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이 한국콜마가 이렇게 비용 지출에 있어서 그냥 주저앉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중국의 베이징 공장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추진을 하겠다고 했지 확정이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소식을 보면서 한국콜마도 정말 코스맥스만큼 열심히 버텨왔지만 조금 많이 이 중국 관련 매출이 힘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때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기 침체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경기 침체가 보통 이제 경제학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한 2년, 3년 간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한국콜마를 2년, 3년 보유할 생각이 없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보유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코스맥스와 다르게 한국콜마는 아쉽게도 이 두 턴 이탈 구간을 이탈했습니다. 이틀째 이탈했죠. 그 다음에 수급동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콜마를 정말 좋아하고 한국콜마에 대해서 뉴스를 검색 안 해봤고 재무제표를 확인 안 해보고 딱 기술적 분석만 봤을 때는 손절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까지 인하하면서 조금 강한 모습 보여줬고 한국콜마 입장에서도 이 재무 회계를 훼손을 막기 위해서 자산 매각까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결과물을 확인하고 매매를 마무리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손절가는 조금 너프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손절가는 41,000원 말씀드리고 41,000원을 이탈하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뭐 2주나 한 달 이내에 뭐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던가 아니면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 기대감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지고 다른 섹터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49,500원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5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손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의견 드렸는데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다른 종목이 또 이 한국콜마 손실을 좀 메워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좀 아쉽게 이 종목 한국콜마 좀 진단이 나왔는데요. 뒤에 이어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어제는 수익 내는 사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일단은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런 분들도 전혀 망설이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뭔가가 좀 삐끗했다, 잘못됐다 싶었을 때 초기에 잡으면은 괜찮습니다. 원래 어떤 병이든 간에 초기 진단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일찌감치 발견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또 진단 잘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원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 가기 무섭잖아요. 주식은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이준희 님도 종목 진단 신청 올려주셨고요. 페가수스님, 저평가 우량주님, 시청자님도 얼마 간다는 그 말 믿지 마세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다들 투자 성향도 다르시고 놓여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만의 노하우는 늘 필요합니다. 조이님도 종목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랜드슬램님도 오셨고요. 김영님도 계시는데 종목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고재관님 오셨고요 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레몽레인입니다. 이 종목을 걸고 계신 분이 있으셨네요. 우리 고재관님. 이 종목 얼마에 사셨나 봤더니 15,800원에 샀습니다. 비중은 높지는 않으세요. 8%. 아마 좀 긴가민가 하셔가지고 약간만 사두셨던 것 같은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 수익이 났습니다. 이 어쩌다 보니가 어떤 의미인지 다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내일까지 상한가 봐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쪽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종목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익권 축하드리고요. 2만 원 선 금방까지 왔습니다. 이 이정재 테마로 일명 분류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하게 주목받았는데 그런데 요즘에 또 시세 연속성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도치 않은, 근데 예전에 부각된 적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몬레인의 기업 계열을 보면 컨텐츠 관련 종목이고요. 재벌집 막내아들로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 이제 뭐 우영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레몬레인이 강세를 보여주었었는데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이정재 배우가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와이더 플래닛 최대 주주에 의해서 이정재 배우도 주요 주주로 간다라는 뉴스에 예전에 그 이정재 배우께서 그 밥을 먹었다는 그것만도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강세가 좀 유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떤 인수합병이나 M&A 어떤 재무가치와 관련이 없는 뉴스로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면밀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이 됐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재벌집 막내 아들 이후로 후속 어떤 드라마 작품에 의해서는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 실적은 적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이나 2023년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워낙 단기적인 변동성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이제 앞으로 이걸 인해 정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재무 가치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뉴스가 아마 어제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설마 알았을까요? 정말 이 3월 7일부터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어제 슈팅이 나왔는데 정말 신기하도 외국인 순매수가 4일 연속 나왔습니다. 이거는 외국인이 정보력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알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쉬운 것은 오늘 점상을 개인 투자분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잔량을 보더라도 60만 주면은 조금 저는 아쉽다라고 판단됩니다. 시총이 1299억 원으로 큰 편은 아니지만 저는 보통 내일도 갭상승을 하기 위해서 한 100만 주 정도는 묶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일단 당연히 내일 8시 50분에 시가를 보셔야겠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일 한 3번 정도 나눠서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딱 예상했을 때 60만 주이기 때문에 한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5%는 상승 시작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1시간 단위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TS 구간은 현 위치에서 좀 한 21,000원 전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21,000원에서 25,500원을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21,500원, 2차 목표가는 23,000원, 3차 목표가는 25,000원 잡으시고요. 확인 매매보다는 미리 걸어 놓으시고 체결이 안 됐을 때는 조금 매도 줌을 취소한 다음에 시장가로 매도하는 이렇게 조금 단기적인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외인 수급 들어온다라고 판단되면 조금 더 드라이빙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단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짧게 여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네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일정을 좀 취소하시거나 혹은 일정이 있거나 또 회사에 계시다면은 중간중간에 수시로 좀 빠르게 부지런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단위로 보자. 내일장 시세가 중요하다. 일단은 갭상승 출발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부분 좀 분할로 매도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21,500원, 23,000원, 25,000원 이렇게 가격 구간 제시해 드렸으니까 만약에 좀 내가 내일 많이 바쁠 것 같다 하시면은 미리 좀 주문을 걸어 놓으시는 것도 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셨는데 외국인 수급 좋다 싶으시면 중간에 취소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고재관님께 팁을 드렸으니까요. 레몽레인 보니까 한 작년 여름 즈음에 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축하드립니다. 더 큰 수익으로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몽레인을 또 이렇게 진단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신청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젤파고 TV님도 계시고 아임리얼 님께서는 스포일러 하시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겨울국 이정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레몽레인이 재벌집 막내 아들 만든 업체여가지고 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정환님도 지금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전화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동원하나텍이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22,730원이고요. 네. 비중이 25%입니다. 22,730원. 이 가격이 오래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했던 가격이네요. 네네. 오래 사셨어요? 아니, 작년서부터 제가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꽤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네. 보면 약간 수익 냈을 때도 있었는데 원래 좀 장기 투자 성향이신가 봐요? 아니, 좀 더 이제 수익이 있었는데 네.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제가 아이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은 그러다가 수익 보다가 또 손실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네. 상태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앞으로 추후 이게 올라갈 가망성이 있는지 계속 이게 멈칫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반도체도 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의료기기 쪽으로도 뭔가 좀 기술력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못 가는 이유, 그리고 그렇다면 추세가 꺾인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전화 끊지 마시고요.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미에 질문 다시 해주세요. 네. 예, 동은 아나텍입니다. 이 종목이 2만 원 선 턱걸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청자님 지금은 좀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떤 부분을 좀 초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내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매매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준 정보랑 이 검색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게 단 하나도 없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내가 내부 정보를 모른다고 한다면 주식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은 아나텍 같은 경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소재 관련 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타액을 통한 뭐 혈당이나 어떤 질병 치료기를 만들고 있는데 개발 시점이 지났습니다. 이제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동은 아나텍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 상반기가 그때였습니다. 이 타액을 이용한 혈당 측정 치료기를 만들겠다, 개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약 한 달치랑 두 달치 뉴스를 보면은 개발이 완료가 됐고 MOU를 체결하고 있다, 판권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림 CIS랑 의료기기 MOU를 체결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뭐 랭키파이어에서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신뢰도에서 상위권에 있다. 그 다음에 타액당 진단키기를 중국과 인도에서 진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주가가 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안 오르고 있는데 차라리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급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동은 아나텍이 이 혈당 치료기를 팔아서 실적이 잘 안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동은 아나텍 같은 경우는 올해 당기순이익이 약 28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이 3,800억이죠. 그러면 퍼가 약 한 1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업종퍼가 28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늘 말씀드려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랑 이 기업이 보여주는 실적은 결국 내가 믿고 가져갈 수 있는 밑거름이지 결국 나의 보유기간과 기대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는 이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분의 투심이라는 거죠. 내가 이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수급이랑 거래 대금을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저는 동은 아나텍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수급은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긴밀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동은 아나텍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25% 갖고 계시니까 10%는 쭉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너프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1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2,500원, 2차 목표가는 24,100원 잡으시고 동은 아나텍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비중 10%는 한 27,000원까지 드라이빙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차트가 깨진 건가요? 아니 그냥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보면은 고점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점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21선과 61선을 이탈했죠. 근데 거래대금 실리면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악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기술적 매매 많이 하신 분들 사실 61선 이탈하면은 이제 심리가 이탈했다라고 판단하고 손절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동평균선 맹신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두터운 매물대를 뭐 이탈해서 뭐 1주, 2주 안에 못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때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발산하는지 아래로 발산하는지 확인하고 매매 마무리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예, 이 종목
신뢰가 조금은 있으시다면은 나머지 물량만 좀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좀 일정 부분의 물량은 반등 나오면 정리하자 의견 드렸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남은 오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훈한혜택 봐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목군 보면은요, 아무리 이 능력 있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논리적으로 100%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자신의 판단과 직관과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엇갈릴 텐데요. 동훈안하택 이런 종목군들 들고 계시면 답답하죠. 흠이 없는 것 같은데 가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종목 동훈안하택도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사랑님도 오셨고요. 속 터져가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종목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필명 올려주셨고요. 레옹튜브님 처음으로 진단 신청해 보신다고 종목 진단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빠르게 좀 진행해서 순서 되시면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님도 우리 전문가님들 실력이 대단하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앞서서 또 새아빠의 아이의 아빠님께서는 손 팀장님 진단해 주신 걸로 수익 잘 내고 나왔다고 이렇게 안부까지 전달을 해 주시네요. 다음으로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진수님께서 올려주신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종목 사이즈가 작은데 비중을 꽤나 실으셨거든요. 비중 30%입니다. 그리고 수익 잘 내고 계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2,830원이거든요. 오늘도 이 종목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서 탄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약 2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닷새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최근의 흐름에 이 상승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잘 모르는 종목인데 어떤 기업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코닉 오토메이션도 이제 지금 보면은 4거일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 4거래일 전에는 2,900원, 2,800원 정도니까 정말 시청자분께서 정말 매수 타점 잘 잡으셨다.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저는 시가총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지 않은데 이 진시즌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형주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전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에서 1,100억 원 사이로 굉장히 좀 작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굵은 줄기는 로봇입니다. 반도체 설비의 소프트웨어랑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끼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가운데 줄기는 이제 로봇이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양극재 장비 쪽도 있고요. 소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맥신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상장을 한 게 지금 보면 2021년에 상장을 했네요. 그다음에 작년에 2023년 7월에 보니까 이때가 맥신 관련으로.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전도체가 작년 중반기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다음에 이 코닉 오토메이션이 맥신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보더라도 2차 전지 양극재 장비를 수주했다는 뉴스도 11시간 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53분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인데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쉽게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1.17%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 그래서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아요.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4거래일 전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다니까 마이너스 1.1% 빠지고 있지만 너무 맥없이 놔주기에는 조금 내일 하루 정도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총평은 시가총액은 작은 종목이지만 끼가 많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차익실로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놓기에는 조금 아쉬운 종목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TS 구간 잡아 드릴게요. 제가 TS 구간은 3,200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6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4,050원 잡고서 천천히 분할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실적이 오늘 장중에 나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예상한 이런 수급들이 그동안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까지 또 기민하게 봐주셨어요.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재료가 소멸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도 수익 구간 20% 정도 잘 내고 계시는데요.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또 수익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수님의 코닉 오토메이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김미양 님도 동훈하나텍 전에 손 팀장님이 진단해 주셔가지고 수익 보고 나왔었다고, 이렇게 오늘 동훈하나텍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지 예전에 또 이런 사연도 같이 좀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김진수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장중에 나온 실적 놓치셨다면은 지금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종목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주 얘기가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지연해피님의 SFA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가 6,800원, 비중은 10%.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 잘 안 갑니다. 지금 약간의 좀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만회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SFA 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정말 정비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비례하게 움직이면은 뭐 잃는 사람이 없겠죠. 그 다음에 저도 사실 2020년, 2021년, 2022년에 굉장히 쏠쏠하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2023년에 실적이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SFA 반도체랑 늘 하나마이크론을 같이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업 계열을 보면은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을 하고 있는 후공정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크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의아하죠. 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실적 훼손폭이 컸거든요. 근데 하나마이크론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을 선방했는데 SFA 반도체는 실적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마이크론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거죠. 그 다음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후공정 테스트 비중이 작은 거죠. 그래서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후공정 패키징을 SFA 반도체만 맡기는 게 아니고 두산 테스나에도 맡깁니다. 그래서 같은 후공정이고 실적 궤가 유사하지만 SFA 반도체가 하나마이크론보다 못한 이유는 삼성전자라는 전방 기업은 갖고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오더를 주는 게 SK하이닉스가 하나마이크론한테 주는 비중보다는 적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훼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SFA 반도체의 최대 주주는 SFA인데 SFA 반도체를 좀 삼성이 이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뉴스가 간혹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삼성전자에서 SFA 반도체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비례하지 않아요. 어떤 날은 가고 어떤 날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천안이나 이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고 했을 때도 SFA 반도체가 가는 날이 있고 안 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 뉴스가 나왔을 때 조금 긴밀하게 보셔야 된다. 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를 그냥 난 2주 한 달만 보려고 샀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시고 SFA 반도체가 아무래도 전반기업이 삼성전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개월, 6개월 정도 보고 샀다라고 하시면은 안전하게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절가는 제가 5,700원 정도 너프하게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6,800원, 2차 목표가는 7,700원 잡아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뉴스 나왔을 때 SFA 반도체 긴밀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좀 시간 투자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SFA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딱 그 타이밍을 포착을 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손절 라인은 5,700원, 그리고 목표가 1차가 거의 매수하신 가격이거든요. 원금 회복되시면 조금씩 좀 정리해 주시면서 2차 목표가 7,700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연 해피님, 이 종목으로 또 조금 더 해피한 투자 생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간도 또 지나갑니다. 이어서 종목 더 골라볼게요. 지금 쭉쭉 종목이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서
요즘에 자율주행 얘기 쏙 들어갔죠. 애플이 애플카 안 한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테마주들은 정말 일부 종목군들은 뭐 어떤 분들은 나락같다 뭐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해주시던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관련주인데요. 퓨런티어입니다. 이 종목으로 마음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 우리 참사랑님의 사연을 들여다볼 텐데요. 사신 가격이 34,750원, 거의 35,000원대 근처에서 사셨어요. 아마도 작년 하반기 즈음에 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비중이 다행입니다. 비중은 그래도 10%고 이 종목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월, 이제 3월 절반 정도 지났는데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도 손실 구간 놓여 있고요. 퓨런티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차트가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더라고요. 언제쯤 바닥을 잡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퓨런티어를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 투자분들 사이에서는 보통 실적과 관련 있는 자율주행으로는 모트렉스를 많이 좀 매매를 하시고요. 진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퓨런티어를 매매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최대한 오차 없이 움직이는 종목이 뭐 모트렉스나 뭐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고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 그 뒤를 쫓는 종목이 퓨런티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쉽습니다. 퓨런티어가 확실하게 애플카 관련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에서 이 애플카를 후퇴하겠다고 했을 때 이 어떤 퓨런티어의 투자 인사이트가 하나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사실 애플카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가계 상승 이력은 없기 때문에 퓨런티어는 조금 대응의 영역이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의 최대 주주가 하이비전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갤럭시 링 출시 관련으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보통은 아쉽습니다. 이렇게 퓨런티어가 낙수 효과를 많이 얻는 종목인데 시장의 유동자금이 좀 적다 보니까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모트렉스나 물론 모트렉스도 못 갔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갤럭시 링으로 강세를 보였을 때 이 좀 퓨런티어가 좀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투자 인사이트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퓨런티어에 대해서는 실적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자꾸 이 퓨런티어를 이게 비하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퓨런티어보다 모트렉스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뭐 HUD나 뭐 ADA 뭐 아이다스 뭐 이런 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실적 추이는 모트렉스가 많이 괜찮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 이제 좀 유지하는 부분이고 모트렉스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모에서 하이비전 타고서 애플 비전 프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있고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이 시장이 개화되면은 수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아쉽게 말씀드린 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종목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다. 움직이면 대응을 하면 되고 안 움직인다고 하면은 나의 비중과 손실폭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면 조금 아쉽죠. 증권사 리포트가 4주 전에 나온 게 있고요. 일주일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이 샀어요. 그러면 리포트 나왔네? 긍정적이네? 한번 사볼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 이어서 수급이 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퓨런티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흑자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1,900억 원이기 때문에 몸집이 엄청 작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무조건 100% 확률로 상승하지 않지만 뭐 뉴스가 두세 번 나왔을 때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뭐 걸린다고 하죠. 또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강하게 슈팅 나오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안전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조금 너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제가 한 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2만 6천 원, 2차 목표가는 2만 8,500원, 3차 목표가 3만 1천 원 잡고서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뉴스 나왔을 때 강하게 슈팅 나오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대체로 비슷한 의견이세요? 네, 우선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하드웨어 종목들은 사실 뭐 칩셋 미디어도 사실 자율주행이죠. 근데 그 뭐 칩 관련 기업들은 이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GPU, AI 반도체 관련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가격이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모트렉스랑 퓨런티어를 보고 있는데 그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은 비슷해요. 퓨런티어가 밀렸고 모트렉스가 실적 나온다고 해서 안 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탄력이
더 자주 붙는 종목은 모트렉스고, 근데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하게 슈팅이 나오는 거죠. 뉴스가 나왔을 때 부합하는 확률이 큰 거죠.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부합하는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부합됐을 때는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맥없이 정리를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되 조금 인내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변동성이 강하니까 조금 손실을 줄이면서 혹은 수익으로 청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에너지가 좀 있는 기업이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보시죠. 손절관리 라인은 2만 원 설정해 드렸고요. 위쪽으로는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는 의견 알려드렸습니다. 참사랑님의 퓨런티어였습니다. 다음 게시판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젤파고TV님이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또 강하게 움직임 나타냈죠. 거기에다가 뭐 금양에서 그 사이즈가 조금 더 큰 배터리, 그러니까 4680이 아니라 그 윗단계 배터리 만들었다 이러면서 한 차례 크게 또 화제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금양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쯤에 사신 것 같아요. 뉴스 나왔을 때쯤에 사신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2만 9천 원입니다. 거의 13만 원 근처에서 사셨어요. 4695 배터리, 그때 꿈의 배터리 얘기하면서 막 급등했던 그때 가격입니다. 8%만 살짝 담궈주셨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역시나 단기로 들어가셨대요. 지난주에 들어간 종목인데 오늘 또 눌리네요. 13만 원 중반까지 짧게 보고 들어간 건데 잘 나올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단기로 그 모멘텀을 딱 보고 들어갔는데 내가 사자마자 바로 꺾이면은 이걸 또 바로 나와야 되나? 바로 손절해야 되나? 아닌데 지금 짧게 갈 그런 테마가 아닌데 이러면서 또 희망회로를 돌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확실하게 일단 매매 인사이트는 맞지만 시장이 참 나의 매매 인사이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전문가 중에 하나지만 저도 당연히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데이터도 있지만 저 이제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실적을 가시화를 얼마나 하느냐.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6개월, 1년 만에 해내는데 나는 3년이 걸려요. 그럼 내가 이렇게 좀 가시화가 늦어지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양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양을 믿지, 맹신까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다른 기업들은 이제 전고체 관련으로 막 가시화를 내고 막 시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금양이 금양도 이게 뒤지지 않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대 하는 찰나에 이제 95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물량 소화를 거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한 만큼 체결 강도나 수급 동향, 그 다음에 대장급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는 정말 저는 꿈의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가는 좀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수요는 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프리미엄 모델이니까 저 같은 서민들은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부자인 분들은 좀 소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어떤 전고체 배터리, 어떤 가시화나 양산 시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수급 동향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해야 될 종목이 삼성 SDI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삼성 SDI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확실히 삼성 SDI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금양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조금 아쉬워요.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양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오늘은 아쉽지만 최근 일주일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내팽개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전고체 배터리 뉴스 나왔고 금양이 4695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뉴스가 나왔을 때 충분히 바닥권이고 저렴하니까 내가 이만큼 샀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 뉴스가 한 이틀 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슬슬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도 이걸 내팽개칠지
뉴스를 하루 더 기다릴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전고체 관련 뉴스가 뭐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안 나왔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추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지금 5일 선과 10일 선, 20일 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 구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단기 관점 접근하셨으니까 제가 손절가는 11만 3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3만 4천 원, 2차 목표가는 제가 한 14만 6천에서 한 15만 원 정도 잡고서 금연 관련 뉴스는 하루에 한 번씩 수급 동향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도 거의 매일 또 이렇게 개근상 드려야 됩니다. 출석 체크 해주시는 만큼 시장도 매일 잘 체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애초에 단기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짧게 뉴스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도 여기에 맞게 단기로 세워드렸습니다. 리스크 관리 라인 11만 3천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만 3천 원, 사신 가격 거의 근방에서 위아래로 잡아 있으니까요. 장중에 시세 놓치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금형이었습니다. 내일장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지, 게다가 지금 지수가 놓여있는 절대적인 위치가 박스권 상단에 있어가지고 이때 맞이하는 동시 만기일 과연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밖에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 없는지 전략 세워볼게요. 팁을 주시죠. 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는 섹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섹터를 매매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오늘 나왔죠. 어제 밤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를 보고서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이 CPI나 물가 상승률이 2%대로 가야지만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월에 오히려 CPI가 올랐고요. 그 다음 어제 또 올랐습니다. 근데 시장은 올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아쉬운 거는 지수랑 뭐 거래대금, 그러니까 뭐 뉴욕 시장이 3개월 정도 쉬었으니까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렇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저게 진 바닥인가? 정말 기술적 반등인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더더군다나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처럼 수급 동향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이 샀는지 기관이 샀는지 확인이 되죠. 하지만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긍정적인 말씀만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제 한 거의 이 시장에서 10년 정도 있었을 때 고점 시그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뉴스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라는 거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고 뭐 2024년 하반기까지 쉰다라는 게 아니고 충분히 좀 외국인과 기관이 팔 수 있는 유인이다. 그 다음에 지금도 매일매일 시장 브리핑을 받으셨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날보다 매도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특별히 저PBR 관련 종목을 좀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시장에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개인 투자분들의 신용자금이 약 19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저PBR 정도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 뉴스를 봤을 때 이 개인 투자분들 건방지네 눌러줘야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수익 보는 게 좋아 라고 판단되고 좀 반도체를 살지 저PBR을 살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국내 옵션 만기일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I가 지나갔는데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FOMC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시장이 오늘 뉴욕 시장이랑 내일 국내 시장 봤을 때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 보여준다고 한다면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하루에 한 번 뉴스 보기도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익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다가 FOMC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좀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관점으로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도 단기적인 차익실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나 음극재나 장비 이쪽은 좀 매매 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양극재랑 리튬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HBM이나 CXL,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기술적 위치가 부담되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해당 섹터로,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후공정이나 기판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종목마다 조금씩 종목이 차별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 좀 우선순위 좀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하게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원전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건데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요 정도가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 관점으로는 반짝 튀어나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나 의료 AI, 의료기기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정책 지원 발언도 나왔었고 의료에 관련해서도 뭐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살짝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 위치 괜찮으니까 공략을 해 볼 만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저 PBR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선발대 개념으로 소액 정도 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KB금융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 나머지 금융주들은 수급이 좋으니까 투자 유효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방산이나 조선, 전력 설비 등은 내가 매매를 정말 못하는데 또 좀 안전한 섹터가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하고 하는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섹터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서 리튬 있었죠. 리튬이 조금 더 안전하다.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 얘기해 주셨는데 지오릴 에너지가 현재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부근에 시세 냅니다. 장 마치고 나서 뉴스 나왔는데요. 리튬 추출 기술 시연회 개최를 했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 반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상화폐 관련돼선 조심하자 얘기해 주셨죠. 비트코인 속보 나왔습니다. 73,000달러. 해외 시장에서 73,000달러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속보 좀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뉴스 따라서 또 기민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